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대표 경기 두 개가 있죠.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와 현대 N페스티벌. 이 두 경기에 모두 올해부터 전기차 경주가 새로 생긴다는 건데, 이게 또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한일전 비슷한 게 돼버렸어요. 네, 한국 차랑 일본 차랑 막 이렇게 달리면서 막 싸우고 뭐 이게 아니고요. 슈퍼레이스에는 일본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기가 열리고요. 현대 N페스티벌에는 한국의 아이오닉 5 전기차 경주가 열립니다. 물론 이 두 경기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프리우스는 일단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요.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충전을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죠. 반면 아이오닉 5에는 순수 전기차 650마력이나 되는 고성능 전기차인데 여튼 전 세계적으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건 뭐 순수 전기차건 전기 모터로 달리는 자동차들의 이 경기가 거의 뭐 없죠. 포뮬러 2 외에는 딱히 그렇게 뭐 없는데 올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레이스가 두 개나 열린다. 그중 하나는 일본차, 그중 또 하나는 한국차 레이스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슈퍼레이스부터 올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둘러보시기 전에 참고로 알아둘 거는 자동차 경주는 거의 모두 일요일에 열립니다. 일요일에. 이게 전통이에요. 모터스포츠라는 게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1800년대 말, 뭐 1900년대 초, 요때 모터스포츠가 이렇게 생기고 조금 발전하고 그랬는데 100년도 전이죠. 한 120년 전에. 요때 자동차 경주가 막 이렇게 태동될 무렵, 누구누구네 귀족집 마당에서 경기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요때 일요일날 경기에서 1등하면은 월요일부터 막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매출이 쭉 올라가고 성공하고 뭐 요러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가 마차 이런 거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자동차는 정말로 귀족들만 타고 다녔죠. 게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거의 대부분 귀족이거나 뭐 귀족이 투자했거나, 그래서 자동차는 귀족들의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동차 경주를 하니까 당연히 모터스포츠는 귀족 스포츠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서 열리는 고급 스포츠죠. F1 경기 요거 열리면은 귀족들을 위한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함께 열리고 귀족들만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패도클럽이라고 따로 있고 뭐 패도클럽보다 더 높은 그레이드의 공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터스포츠는 영세하고 그러지 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귀족이 어디 있고 뭐 평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 뿐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뭐 딱히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터스포츠에서도 짜릿한 경쟁, 자동차 회사들의 자존심을 건 질주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죠. 독일 DTM 이거 상당히 유명한 경기거든요. 독일 DTM 보면은 일단 뭐 몇 년 전부터 벤츠랑 BMW랑 계속 막 다투면서 달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좀 짜릿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대결 같은 게 없지만 대신 타이어 회사의 대결이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중심에 있죠. 타이어 회사의 대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 중에 가장 빠른 차들의 경기예요. 슈퍼 6000 클래스. 이 경주차가 생긴 거는 토요타 수프라 비슷한 껍데기로 이렇게 씌워져 있지만 그 속에는 콜벳 엔진, 6.2L 콜벳 엔진, 46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 이렇게 뭐 다르게 칠하기만 했지 똑같은 경주차예요. 근데 이게 타이어 선택은 자유. 타이어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꽂으면 돼. 물론 아무 타이어나 막 꽂는 거 아니에요. 경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타이어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골라서 끼는 건데, 작년에 2023년에는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 중에 골라서 이렇게 낄 수 있었죠. 그 전에는 한국 타이어도 상당히 강세이긴 했는데 이 한국 타이어에 좀 악재가 있었죠.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대전 공장이 다 이렇게 잿더미가 됐잖아요. 여기가 레이싱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타이어 공장 자체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경기에 당연히 못 나갔죠. 이래 따라 한국 타이어가 올해는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도 공장이 정상화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국 타이어가 못 나온다. 중반 정도에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금호 넥센 말고 외국 타이어 회사가 하나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다들 알고 있는 그 회사? 이 회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거 지금 어떤 회사인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엠바고가 있다 그러더라고. 미디어 오토.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죠. 속도, 스피드. 더 빨라야지 우승을 하고 트로피 들어올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빠른 경기에 다들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더 빠른 경기가 더 고급 경기이기도 하고요. 더 빠른 경주차가 다루기도 더 힘들어요.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라고 할 수 있는 F1. 요것도 F1이 전 세계 자동차 경주 중에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경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6000 클래스죠. 콜벳 엔진이 들어간 경주차라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2L 콜벳 엔진이고 460마력 정도를 내는데, 근데 올해부터 650마력짜리 경기가 생기잖아요. 심지어 이게 전기차 레이스야. 아이오닉 5N 경주가 올해부터 열리는데, 이게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슈퍼 6000 클래스 요게 더 빠르겠습니까? 요거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슈퍼 6000 클래스 경기차는 인제 서킷에서 최고 랩 타임을 1분 35초 정도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650마력이라는 요 전기 경주차 아이오닉 5N 요게 이거보다 더 빠를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혀. 이게 아이오닉 5N이 200마력이나 더 세죠. 650마력이니까 200마력이나 더 센데, 슈퍼 6000 클래스 경주차는 1270km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이오닉 5N 경주차는 원래 아이오닉 5N 자체가 무겁잖아. 2.2톤이나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트 다 떼내고 내장재도 뭐 다 제거하고 뭐 이러면서 한 200km에서 250km 정도 감량했다 그래요. 그래서 1.9톤, 2톤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린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 한 700km 정도가 무겁거든요. 1270km에 460마력. 여기 더 빠를까? 아니면은 2톤짜리에 650마력이 더 빠를까? 아니, 뭐가 더 빠를까요? 띠리링. 여튼 요 650마력 전기차 레이스, 이게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양산차 기반의 전기차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도 지금 요거 잘 되나 보자 그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갑자기 막 사고 나고 막 불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무슨 개망신이겠어요. 하여튼 요런 식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이 아이오닉 5N 경기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 박진감 넘치고 요런 그림은 아니고요. 조금 좀 시범 레이스 같은 느낌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경주차끼리 이렇게 막 달리면서 막 이렇게 막 빵 박아가지고서는 큰 사고가 나면서 배터리가 파손되면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요런 거는 좀 피하기 위해서 아이오닉 5N 경기는 올해 초에는 경주차 2대만 달리는 식으로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2대끼리 막 배틀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커랩이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똑같은 코스를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길이가 다른 코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요 길이가 다른 코스, 요 조커랩을 누구는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하고 누구는 나중에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마주칠 일이 없지만 그래도 같은 거리를 달리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커랩을 도입을 해서 최대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를 좀 방지하면서 시범 경기식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숙달되고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러면은 아마 여름이나 가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오닉 5N 경주차가 한 10대 정도가 스타트 라인에 딱 서가지고 막 달리는 스프린트 레이스로 좀 제대로 된 레이스로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를 더할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 5N 요 운전대 보면은 NGB 버튼이라고 이렇게 있죠. 요거 딱 누르면은 10초 동안 40마력인가를 더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달릴 때는 609마력으로 달리는데 요거 누르면은 650마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버튼을 잘 활용하면은 확 추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기 사운드 같은 게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소리 같은 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오닉 5N에는 외부에 스피커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엔진 소리가 막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경주차는 좀 더 크게 배기 사운드를 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요 엔진 소리를 여러 소리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각 경주차마다 엔진 소리를 다 다르게도 세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도 누가 1등이구나 요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뭐 듣는 재미도 있겠죠. 게다가 전기차는 무선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경기 중에 누가 막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어, 막 요렇게 돌아나가야 되는데 막 쇼컷으로 막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 지금은 페널티를 주잖아요. 너 7번 경주차 너 쇼컷 했으니까 너 5초 페널티. 5초 페널티 받으면은 피트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5초 동안 세워져 있다가 다시 나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기에 좀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7번 경주차 너 쇼컷 했어. 너 지금 10초 동안 150마력 깎는다. 그럼 남들은 다 650마력으로 달리는데 얘만 한 500마력으로 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뒤로 쳐지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쏠 수가 있다. 미디어 오토. 현대 엠페스티벌의 아이오닉 5N 경주 전기차 레이스, 친환경 레이스가 열리는데, 슈퍼 레이스에도 올해부터 친환경 레이스, 전기차 레이스가 열립니다. 일본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 차의 원메이크 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는 다 알죠? 똑같은 차로 이렇게 달리는 게 원메이크 레이스예요. 근데 요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고성능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튜닝 범위도 제한이 돼 있죠. 뭐 엔진 튜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튜닝하는 거예요. 뭐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높일 수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 안전
안전을 위해서 롤 케이지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앞에 뭐 견인고리 같은 거 달고 뭐 이런 것들을 튜닝을 해서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합산 출력 223마력 요 파워는 그대로 달리는 경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고성능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인들도 아마추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수준이 될 겁니다. 여기 참가하려면은 일단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해서 번호판도 붙이고 경기를 뛸 수 있도록 경기 규정에 맞게 튜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튜닝 작업을 토요타 코리아에서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올해 15대 정도의 프리우스가 달리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 스타트 라인에 15대가 딱 서가지고 출발할 때 배터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전기 모터랑 엔진 힘을 다 합쳐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다가 이제 어느 구간 되면은 이제 다들 배터리는 다 소진해서 엔진으로만 달리게 되겠죠. 근데 누구는 배터리를 아끼다가 중반 이후에 배터리를 더해가지고 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반에만 막 배터리 다 써가지고 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엔진 차이는 없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주에만 있는 색다른 묘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토. 슈퍼레이스는 올해 프리우스 원메이크 레이스 외에도 새로 생기는 레이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 GT4 클래스가 새로 생겨요. 네, 엄청난 경주차들이죠. 포르쉐, 벤츠, 뭐 페라리 뭐 이런 것들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 고가의 경주차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워낙 비싼 차들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T4 클래스를 별도의 경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GT 클래스, 제네시스랑 아반떼랑 막 달리는 요거랑 같이 혼주할 것 같아요. 근데 GT4 레이스에 한국의 스피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요즘 스피라가 다시 이 신차가 나온다, 스피라 2가 나온다, 요 소문과 연관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스피라 2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미디어오토 채널로 제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치열한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기는 아무래도 아반떼 원메이크 레이스죠. 작년까지 했던 벨로스텐 원메이크 레이스 요게 없어지고 그거를 신형 아반떼 경주로 대체가 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거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아반떼 경기가 아마추어 레이스인데 이게 신형 아반떼 N만 사면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기를 뛰기 위해서 약간의 튜닝을 하죠. 브레이크 좀 센 거 들어가고 휠 타이어 교체하고 롤 케이지 이렇게 하고 레이싱 시트 들어가고 이렇게 튜닝하는데 대략 6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거를 50대까지만 400만 원에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일단 50대는 다 매진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대에 들지 못한 분들이 그냥 제값 다 내고 600 몇만 원 내고서는 튜닝해주세요라고 또 계속 의뢰가 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반떼 N을 가지고 요 알튠, 요 경기를 뛸 수 있게 튜닝하는 차들만 올해 한 100대가량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100대가 한꺼번에 다 경기를 막 하고 막 이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득이하게 커트라인을 딱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끼리만 딱 해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경기 나가겠다 그러면은 연습주행 같은 거 할 때 뭐 랩타임 한번 재는 거죠. 그래서 랩타임 해가지고서는 뭐 상위 맨 뒤까지 딱 끊고 요 분들만 데리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스프린트 레이스에 여기 딱 스타트 라인에 딱 서가지고서는 막 달리는 거 요거까지는 참가는 못하지만 타임 트라이얼 경기에는 참가를 할 수 있어요. 타임 트라이얼은 그냥 초제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막 배틀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반떼 N 참가하는 사람들도 경기가 시작이 되면 또 두 가지 그레이드로 나뉘잖아요. 랩타임이 빠른 사람은 마스터스 클래스라고 해서 좀 빠른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고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은 챌린지 클래스라 그래서 좀 느린 사람들끼리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작년에 벨로스텐 경기 때 윤송로 오트라인 윤송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랩타임 좀 못해가지고 여기서 우승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올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 잘 달리는 사람 한 24대 26대만 딱 추려가지고 빠른 클래스 열리고 거기 못 들어간 분들 느린 클래스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방식은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올해도 모트라인 윤송로는 아바떼 새로 사가지고 출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50만 유튜버 초대기업 유튜버 이섭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섭도. 윤송로랑 친하게 지내더니 물들었어. 와이프 몰래 아반떼 사가지고 이렇게 출전하고 막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그걸로 계속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오토의 장진택도 출전을 안 합니다. 저도 뭐 나갈까 말까 뭐 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괜히 나갔다가 망신만 당할 것 같고 돈은 있고 뭐 다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자신이 없고 이제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이제 몸도 이렇게 약간 둔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띠리링 띠리링.
자,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이게 조회수 폭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하여튼 많이들 봐주세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량으로는 뭐 세계에서 한 4번째, 5번째 정도 되는 자동차 강국이에요. 게다가 모터스포츠 성적도 요즘에 여러 가지 우승컵들 막 들어올리고 있잖아. 현대 N, TCR 팀이나 뭐 WRC 팀 여기저기서 막 우승컵 들어올리고 막 1등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대중들의 관심에는 정말 좀 이게 불이 안 붙어요. 막 불을 붙이려 그래도 불이 안 붙어 지금. 모터스포츠에 이게 불이 안 붙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모터스포츠가 너무 어렵나? 재미가 없나 이게? 제가 주말에 유튜브로 막 뭐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막 이거 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거 왜 봐? 그냥 차들끼리 그냥 달리는 거잖아. 그냥 앞에 달리는 게 계속 1등하고 맨날 그러두구만. 그거 재미없는 거 해봐. 축구는 멋지게 뭐 슛을 넣고 막 요런 멋진 장면 같은 게 있고 뭐 묘기 같고 멋있는 요런 장면들이 있는데 자동차 경기는 그냥 달리는 거 이걸 무슨 재미로 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내 생각이 맞는 게 자동차 경기는 진짜 무슨 드라마틱하고 묘기 같은 장면이 딱히 없죠. 코너에서 추월을 싹 하는 게 우리들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와 막 이러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뭐 그냥 걔가지고 추월했구만.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추월하다가 갑자기 막 사고 나고서는 막 빠바박 막 부서지고 막 요런 거는 좀 아찔해 보인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모터스포츠를 막 사고 나기를 바라면서 이거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모터스포츠를 요런 걸로 보면은 재밌어요라는 요거를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이 모터스포츠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막 주먹을 막 주면서 보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모터스포츠가 재미가 없나? 나만 재밌나?